예, 179쪽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업 절차가 전개를 합니다. 이 사업 절차를 서두고 우리가 봅시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기반시설 설치하고 필요한 대지를 조성하고 건축물을 건설해서 단지나 시가지나 신도시 같은 것을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하려면은 첫째 단계로 해야 될 것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여기 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이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입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개발 계획이에요. 사업에 대한 기본 틀을 정해주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어디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건지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개발계획 수립을, 즉 사업의 방향지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이걸 1단계고, 2단계는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12가지 법에 정한 시행자에 한해서 정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실시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받습니다. 그럼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실시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구체적 공사계획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용, 사용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토지 바꿔주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 이 두 가지를 섞어서는 혼용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수용, 사용 방식은 지가가 낮아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될 곳에 토지나 건축물을 다 수용해야 되니까 땅값 비싸면 수용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겠죠. 그리고 이 방식은 비용 부담을 시행자가 부담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환지 방식은 지가가 높을 때 쓰는 방식이에요. 사업에 드는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있죠? 토지로 부담하는 방식. 혼용 방식, 이 두 가지 섞어 쓰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에 아직 도시개발하기 전에 개발이 안 된 미개발지다, 이 뜻이요. 기존에 도로도 있고 필지가 이렇게 있겠죠. 이런 곳을 개발을 시켜서 이렇게 개발하자, 이 뜻이요. 기반시설도 이제 반듯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필요한 건축물도 건설하고, 이와 같이 이적을 미개발지를 이렇게 새롭게 개발시키는 법이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 절차라는 것은 이적을 이렇게 바꾸는 절차예요. 도시개발에서 배우는 것은 이적을 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끝날 때까지 지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놨고 봅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180쪽에 보시면은 1번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항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1, 2월 달에는 두 가지 그 중요한 것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3, 4월 가면 이제 세부 사항 하나하나 추가되기 시작해요. 예. 자, 그래서 첫째,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될 곳, 즉 도시개발 구역을 자, 지정하는데 지정에서는 첫째 중요한 것이 자,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권자가 중요합니다. 그 지정권자는 원칙은 시도지사, 여기는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시장이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울산광역시에는 누가 지정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시자에 광역시장도 들어가죠.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하고. 자, 그리고 양산시는 누가 지정합니까? 양산시장은 대도시장이 아니에요. 도지사가 지정. 김해시는 누가 지정합니까? 김해시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50만 이상이 되니까. 그럼 대도시장이 직접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는 첫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우리나라 지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종시 아닙니까? 세종시. 세종시에는 아직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장은 특별자치장은 지정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자, 세종시 다 안 끝났어요. 1단계가 끝났습니다. 1단계가. 2단계, 3단계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3단계까지 다 되면 세종시 크기가 얼마나지느냐? 서울시 크기만해집니다. 그럼 인구는 어디서 채울 거야? 서울시에서 내려오겠죠. 그럼 서울시 인구 빠지죠? 그 50억짜리 아파트 얼마? 30억도 안 돼요. 10억 이하로 떨어질 날이 옵니다. 절반 이상이 세종시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수요가 없죠? 집값 확 떨어집니다. 그게 언제? 예, 내가 생각할 때 한 50년이 지나야 안 되겠네. 그 전에는 안 떨어져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종시가 3단계까지 추진을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문제예요. 1단계만 지금 해놔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즉 장관이 요청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정부 출령기관이나 공공기관, 자, 여기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을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그 다음에 자, 협의가 불성립했을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긴급할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럼 자, 책에 봅시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1번에 자, 봅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줄쳤어요. 그 줄친 데 위에다 씁니다. 거기는 특시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봅시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줄칩니다. 대도시의 시장 줄치고, 대도시장도 직접 지정합니다.
다음에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 특별시, 광시도, 특별자치도, 이하시도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 즉 대도시 행정구에 걸쳤다. 즉 2개 이상 행정구에 걸쳤을 때는 출입니다.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를 하여 도시구역을 지정권자를 정합니다. 두 개 이상 행정 걸쳤을 때는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죠. 그럼 협의가 안 될 때는 여기 있죠. 협의가 안 될 때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예외라는 데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 원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 사유가 5가지 있어요. 갈로 묶고 보시되 첫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도 정합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란 말 옆에 끌어다가 옆에 씁니다. 장관이라고 썼어요. 장관. 장관이 요청해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그렇게 썼어요. 세 번째, 공공기관장이나 정부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이익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둘 이상의 걸친 경우로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긴급히 필요할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한 4번 나왔습니다. 다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 중에 잘못된 것을 찾아라.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자 2번 공공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했을 때, 3번 지방공사 사장이 요청했을 때. 몇 번이요? 3번이다 합니다. 장관이 요청해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지방공사 사장은 장관이 아니죠. 지방공사 사장은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붙습니다. 자, 내려가서 양갈로 3번에 지정 요청은 뒤에는 오니까 여기 좀 버리세요. 자,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3, 4할 중에 한번 보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182쪽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봅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요건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먼저 면적 요건 갖춰야 되는데, 도시적에서는 주거적, 상업적은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야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업지는 3만 이상이 돼야 되고, 자연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는 자 갈로 떼어놓으시고 1만 제곱미터 이상, 보존녹지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기준 면적 이상으로 지정해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적 외지역은 원칙적으로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고, 자, 예외. 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중 줄침이다.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이 되고,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도 도시적 외지역에서 지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도시개발구역의 초등학교 용지 확보하고 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해서 관할교육청과 협의를 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초등학교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자, 니은에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에 해당하는 도로, 국토교통부령이 제한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 도로가 설치된 경우, 이것도 줄이면 도로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도시개발구역 외지역이라는 것은 어디냐? 그게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란 말이죠. 밑에 씁니다. 관리, 농림, 자란 경우죠.
도시적 외지역 밑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라고 썼어요. 자,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개발이 잘 돼 있습니까? 개발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새로운 기반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다 갖춰지려면은 면적이 위에 도시적처럼 10,000제곱미터, 30,000제곱미터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기반 시설 다 갖춰야 되죠. 그래서 면적이 원칙적으로 얼마? 30만 이상이 돼요. 기반 시설 다 갖춰야 되니까. 자, 그런데 아파트 일대 건설 계획이 들어가고 초등학교 확보하고 도로 확보했어요. 초등학교 도로가 뭡니까? 기반 시설이죠. 거기 확보돼 있으니까 그때는 면적 어떻습니까? 줄이자. 얼마로? 10만 정도 줄이자. 그 뜻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번에 미개발 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경우 자, 줄칩니다. 자연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도시적 외지역은 미개발 지정. 여기 줄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다음 줄칩니다. 강력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됩니다. 자, 미개발 지역 같은 데는 자, 앞에 있는 면적 요건도 갖출 뿐만 아니라 강력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서 개발이 여건이 될 때만 지정해라는 뜻이죠. 그럼 강력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어야 미개발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자, 다만 다음에 줄칩니다. 강력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개발 지역 중에서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을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어디다?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은 계획 없어도 돼요. 그 자체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 뜻이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양갈로 3번에 지정 요건의 배제라고 되어 있죠.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줄칩니다. 위 1 면적에 관한 거 및 2 계획의 수립에 관한 거. 자, 이걸 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래서 그 박스는 갈로 묶고 옆에다 씁니다. 어차피 개발해야 할 곳. 이 사투리인데 어차피 이 좀 강렬하죠. 개발하여야 할 곳이다 이거예요. 자, 어차피 개발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 꼭 개발해야 돼요. 개발을 해야 되니까 만일 면적 요건이나 계획 요건을 갖춰서 개발하라면 개발한다 못 한다? 못 해요. 어차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면적 요건이나 계획에 관한 적용 요건을 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1번에 줄집니다. 칠학지구. 칠학지구 많은 곳이에요. 자, 산골에 말 만드는 거죠. 어차피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 지정지구 줄치고 특정 목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니까 꼭 개발해야 되겠죠.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줄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몇 가지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모아서 개발하는 거죠. 꼭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꼭 개발하니까 여기 면적 요건이나 계획에 관한 앞에 요건을 정해서는 개발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 정하지 않는다 이 뜻이고 세 번째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이 정치 목적으로 도시개발한다는 뜻이에요. 정치 목적의 도시개발, 세종시 같은 것을 개발할 때 쓰는 규정인데 꼭 개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면적 요건이나 계획하는 것을 정하지 않는다 이 뜻인데 자, 그럼 이 부분에 시험에 왔을 때 지금 우리 책대로 보고 들어가면 거의 다 틀립니다. 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자, 암기 프린트에 있는 걸 보시면 돼요. 암기 프린터. 자, 암기 프린트에 거기에 보면은, 자,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도시개발법에, 자, 거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이라는 표 찾았습니까? 자,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첫째, 거기 보시면, 자, 1번이 면적이라고 해놨죠.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만, 요건만 갖추면 지정해 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면적 플러스 계획이라고 해놨죠. 이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방향제시계획 수립이 있어야 지정해 주는 곳이 있고, 세 번째는 면적 계획하는 것을 정하지 않는다 해놨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알고 있어야 돼요. 책대로 알고 있으면 틀립니다, 시험에. 자, 여기에 면적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도시개발구역 지정해 주는 곳이,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 해놨죠. 여기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을 때 사업할 수 있습니다. 자, 공업지역은, 자,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곳은 기존에 기반시설 다 있죠. 그게 면적 규모가 작다, 이 말. 기반시설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연녹지. 자, 계획관리지역은 미개발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만 갖추면 된다? 면적만 갖추면 돼요. 그래서 자연녹지 1만 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역 바뀌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 예외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은 면적만 갖추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교재에 183쪽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83쪽에 그게 양갈루변의 미개발지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밑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다만 찾았습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뭐만 갖추면 된다는 뜻이에요? 면적만 갖추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면적도 갖춰야 되고 계획도 수립이 있어야 지정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생산 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도 갖추고 계획도 수립돼요. 자,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런 지역들은 아직 미개발 지역이니까, 자, 여기는 기반시설 많이 갖춰줘야 되죠. 그래서 면적이 원칙적으로 얼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예외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도 되죠. 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들어가고 여기에 초등학교, 자,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죠. 그러면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도 해줍니다. 자, 면적 계획을 적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이는 어차피 개발해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칠학지구라든지, 자,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기능발전에서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 같은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도시개발할 때는 면적 계획을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암기 프린터처럼 이렇게 나눠서 알고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다 외우려면 외워지지 않고 뭘부터 파악해야 되느냐.
면적 요건을 갖췄을 때만 면적만 갖추면 지정해주는 용도적 있죠? 이것부터 파악해야 돼요. 면적 계획이사야 될 용도적이 어떻다. 면적 계획 정하지 않는 곳이 어떤 곳이다. 이것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왜 시험은 이제 이래 놓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된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여기에 부지 면적 자 12,000제곱미터인 부지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죠. 자, 그러면 자연 녹지 지역은 어디 들어가요? 이렇게. 면적만 갖추면 됩니까? 면적 계획이 있어야 돼요. 면적 계획을 정하지 않습니까? 요게 있죠. 자연 녹지. 뭐만 갖추면 돼요? 자,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죠. 계획이 있든 없든 이는 관계없습니다. 자,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됐죠? 지정한다. 이렇게 시험 나와요, 여기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자,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자, 여기 부지 면적, 자, 35만 제곱미터 부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자, 생산관리는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는 면적도 갖추고 계획도 있어야 돼요. 자, 계획이 없다 했죠. 이것 때문에 여기는 30만 이상이 되었지만은 지정 못해요. 계획 수립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또 이런 묻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된, 자,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 자, 부지 면적 3만 제곱미터인 취락지구. 여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자, 취락지구. 농림지역은 면적 계획이 있어야 되죠. 농림지역 속에 있는 어디다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 취락지구가 여기 들어가 있죠, 지금. 면적 계획 정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이 없어도 되고, 면적이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지정이 돼요. 그래서 밑에 면적 계획을 정하지 않는 곳은 무조건 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어차피 개발해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17회 시험부터.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 프린트에 있는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자, 면적만 갖추는 곳이 있죠. 면적 계획이 갖춰야 되는 곳이 있죠. 면적 걱정하지 않는 곳이 있죠. 이 세 가지부터 먼저 알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느냐? 한목에 다 머릿속에 넣으려고 합니다. 들어갑니까? 용량이 작은데. 그러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헷갈려 버립니다. 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요 세 가지 요건이 있다. 세 가지 요건이 있다는 것이 머리에 딱 정리되면은 그런 면적만 갖춰야 되는 것은 용도적이 있죠. 이런 용도적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숫자 있죠.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에 그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17회 때 시험에 저래 놓으니까 다 틀리겠죠? 뭘 문제도 모르고 다 틀리고 옵니다. 자,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 뜻이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184쪽에 가서 자, 4번에 지정의 요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자, 3, 4에 가서 하면 됩니다. 개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글로 갑시다, 이제. 자, 이제 여기 왔어요.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거 여기도 마찬가지. 세부상 지금 다 못 봅니다. 시험에 가장 좋은 두 가지 먼저 봅니다. 예. 자, 개발계획이다라는 것은 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방향제시계획이에요. 예. 이 개발계획을 자 누가 수립할 거냐?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이 계획을 언제 수립할 거냐? 수립시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자, 원칙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전에 미리 수립해야 돼요. 자, 예외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수립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이 개발 계획을 공모를 한다. 공모가 뭐예요, 공모? 공개 모집한다는 뜻이죠. 예. 자, 어디에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 줘야 돼요. 여기 도시개발구역이다. 그럼 저기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그 개발 계획을 공개 모집해서 그 중에 좋은 것을 개발 계획을 삼기 때문에 당연히 구역 지정 후 계획 수립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미개발지. 자, 이런 미개발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자, 먼저 조사부터 해야 돼요. 저 지역에 자, 여러 가지 조사가 한 뒤에 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구역 지정한 후 계획을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정치 목적. 자, 정치 목적이 있을 때는 구역을 지정해두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구역 지정한 후 계획 수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 184쪽에 자, 1번의 개발계획 수립의 하단에 수립권자 누구다? 지정권자라고 해놨죠. 원칙에 봅시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도시개발 구역을 줄칩니다. 지정하려면 줄치고. 지정하려면 줄쳤어요. 거기다 이렇게 쓰면 돼요. 거기 구역 지정 전에 이 뜻이에요. 자, 지정하려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해당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미리 수립해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예외, 자, 줄칩니다.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공개 모집하거나 그게만 줄치고 대통령이 제한 지역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줄칩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줄치고 박살의 기억니은 디귿 찾았습니까? 그 세 가지 갈로 묶고 옆에다가 미개발지라고 쓰시면 돼요. 미개발지.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적 다 미개발지죠. 그러니까 이게는 구역 지정한 후 조사부터 하고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리얼 옆에 씁니다. 정치 목적이라고 써요. 정치 목적.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정치 목적으로 도시개발하겠다. 이 규정 때문에 사실 세종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국민 여론부터 수립하고 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구역 지정한 후 계획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미음 있죠? 옆에 씁니다. 미개발지. 미음도 미개발지. 자, 읽어보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줄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그 거꾸로 100분의 70 이상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니다는 뜻이죠. 미개발지다 이 뜻이. 자, 그래서 이런 곳은 구역 지정한 후 계획 수립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미연금 제일 끝에 거. 이래 놔요.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20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맞죠? 100분의 30 이하에 20도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숫자만 주의하면 안 되고 숫자 다음 말을 꼭 주의해야 돼요. 이하냐, 이상이냐, 초같냐.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양관위원회 공무위원 개발계획 반영은 5, 6월 달에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3번의 개발계획 변경은 3, 4에 가서 보시고 4번에 한지방식 동요권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여기로 갑니다.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한지방식의 사업을 위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동의를 받아라. 한지방식 적용되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자,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받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꼭 받아야 돼요. 자, 왜? 자, 여기 보시면 한지방식은 비용 부담을 누가 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죠. 예. 자, 이 방식은 토지 소유자 비용 부담을 못 하겠다면 사업이 안 됩니다. 이 방식은. 그래서 개발계획, 방향을 정하는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비용 부담자에 뭘 받아라? 동의부터 받아라 했듯이. 자, 이 동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지방식의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동의를 안 받습니다. 생략합니다. 이 개발계획 수립하더라도. 왜냐? 국가 자체가 한지방식 시행자일 때는 자, 별도로 시행 규정을 정해요. 이거 정할 때 동의받기 때문에 이때는 생략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4번에 한지방식 동요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지정권자는 한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자, 한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내려가서 5번에 국가 지자체의 경우 한지방식 동의 간주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한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하나 변경할 때 그 다음 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한지방식 동의요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왜 없느냐? 자, 우리가 국가 자체는 한지방식 사업할 때는 시행 규정을 별도로 정합니다. 이거 정하면서 동의받기 때문에 이때는 생략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또 물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국가 자체가 시행자가 되면은 한지방식에 대한 사업의 개발 계획은 기본적인 것만 딱 정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국가 자체가 시행자로서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있죠. 협의해서 규정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생략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양갈로 6번에 조합의 경우 한지방식 동의간주라 되어 있죠. 자, 그거는 5, 6월 달에 보시고 자, 그 밑에 7번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라 되어 있죠. 3, 4에 가서 보시면 돼요. 옆 페이지에 그 복잡한 내용 있죠. 3, 4에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발계획 내용 보시면은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해서 개발계획에 들어간 내용이 박스에 18가지 소개가 들어가 있죠. 뭐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사업 시행기간, 뭐 4번의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등에 관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18가지 이거 외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안 외워도 돼요. 답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게 시험 놓으면 그게 답이야. 딱 가르쳐 주고 그거 딱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게 답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안 외우셔도 되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못 가르쳐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법 바뀝니다. 6월 앞으로 6월 20일 날 있죠. 개정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6월 달까지는 이거 보면 안 돼. 그래서 5월 달에 쓰는 새 교재 있죠. 거기에는 미리 다 6월 달에 바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부해야지. 지금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3번의 개발계획 세부 수립 기준은 3, 4에 가시면 되고. 옆 페이지 가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라 들어가 있죠. 그 페이지 있는 내용은 3, 4에 가서 보면 돼요. 시험에는 크게 잘 안 나오는데,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동그라미 2, 3, 4 찾았습니까? 그거는 5, 6월 달. 자, 옆 페이지 가면 양가로 3번에 공청회라고 들어가 있죠. 그것도 5, 6월 달에 보시면 돼요. 시험에 놓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그 외에는 다 3, 4에 보시고, 자, 교재 192쪽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라고 들어가 있죠. 도시적 등 의제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여기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죠. 자, 여기에 기존에 용도지역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여기는 생산관리지역도 일부 있고 이렇다 하면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순간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전부 다 무슨 지역이 된다? 도시지역으로 돼요. 기존 용도지역은 다 뭐가 됩니까? 무시돼 버려요. 왜냐? 어차피 이렇게 개발하면 도시지역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자, 기존의 용도지역 무시하고 도시지역으로 원점으로 돌려버려요. 자,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걸 본다 해놨죠.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봐줘야 하는 이유가, 자,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이렇게 기반시설 조성하고 대지 조성 다 했어요. 그 다음 건물 들어갈 차례가 있죠. 자, 여기 아파트 단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써야 됩니까? 말아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제도가 무슨 제도예요? 필요한 건물 몇 가지만 넣어서 개발하죠. 자, 여기도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거 왜 다른 건물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되니까 당연히 써야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상가도 여기 필요한 상가만 넣어서 딱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사업이 끝나면 이제 건물 넣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제도예요. 그래서 건물에 넣을 때 여기에 무차별적으로 다 넣을 수는 없고 필요한 건물 용도만 정해서 건물 배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의지해줘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만담 보시면은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자,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그러하지 않다. 줄쳤어요. 자, 거기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밑에는 이렇게 썼어요. 그거는 도시적 외적입니다. 자, 도시적 외적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일 때는 도시적 등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도시적 외적. 그러니까 책을 쓸 때 그냥 좀 도시적 외적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하면은 이해하기가 편지. 예.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왜 도시적 등으로 의지가 안 되느냐. 자, 취락지구는 산골에 마을 만들었죠. 그걸 도시적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의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지정고시 통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3번에 지정도 및 고시간 특례는 버리세요. 자, 4번에 도시개발구역에서 행위제한 등이라 돼가 있죠. 그런 3, 4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3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라고 돼가 있죠. 그것도 3, 4에 가서 옆 페이지 4번에 보안관리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이라고 돼가 있죠. 이게 뭐냐. 자, 우리 지난 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투기했죠. 거기에 대한 투기방지 대책이에요. 그래서 지난 거는 모르겠고 앞으로 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놓을 만한 내용 사실 없습니다. 5, 6월 달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 첫째 단계입니다. 개발계획 수립이고 교재 198쪽에 보면은 시행자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시행자 단계로 갑니다. 자, 끊으세요.